압권 시작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철강, 화학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오늘 어디입니까? 오늘은 철강과 조선입니다. 이야, 1년 농사를 건 한판 승부. 한판 승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됐지만 내일도 함께 해야 되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대서사시. 네. 너무 많이 써먹었다 이거. 네. 조선과 철강의 이제 후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뭐 후판 또 뭐야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들어보시면 또 나름 재밌을 겁니다. 네. 우리가 이게 주변을 둘러보면 철강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많죠. 뭐 다 철강이죠. 네. 뭐 저 시계도 철강이고 네. 뭐 다 철강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아서 공기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게 철강인데 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일단 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썼겠죠. 그랬겠죠. 그럼 진짜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야 될 건데 그러면 조선사와 철강사의 후판 전쟁에 앞서서 철강업에 대해서 네. 기본적인 얘기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철강의 제조 구조를 보면은 고로와 전기로. 고로는 석탄 떼는 거고 네. 전기로는 전기 떼는 겁니다. 근데 고로는 석탄을 철광석이랑 하는 거고 네. 전기로는 이제 고철 리사이클링 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철강하는 사람들은 순환경제 얘기하면 되게 짜증냅니다. 그거 원래 하는 거 아니었어?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래 전기로는 고철로 합니다. 전기로는 그냥 고철 녹이는 거니까 네. 그 고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로는 철광석에서 철을 빼서 철강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네. 4개 공정으로 되는데 철광석에서 산소를 뺄 때 쓰는 게 C, 석탄이 C잖아요. 네. 그러면은 산소랑 C가 만나가지고 얘네 둘이 이사를 가면은 CO2. CO2가 되고 그다음에 철이 남죠. 철만 남는다. 네, 철이 남는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그 쇳물을 만듭니다. 쇳물을 만든 다음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럼 액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철이? 네. 그럼 그걸 시원하게 해가지고 고체로 만들고 네. 고체로 만든 철을 납작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길게 만들거나 네. 그게 이제 압연 공장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공장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납작하게 판때기로 만들면은 판재, 네. 봉영강, 요거는 철근. 이고 강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 파이프로 네. 만드는 게 관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H로 만들 수도 있죠. H. H형강. 그 건설할 때 쓰는 거. 네. H빔을 좀 작게 만들게 되면은 그 선로, 기차 네. 선로. 네. 예, 이런 것들도 봉영강의 오.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납작하게 판으로 만드는 거는 네. 얇은 판이 있고 두꺼운 판이 있습니다. 네. 그 얇은 판은 열연강판이라고 그러고 두꺼운 판은 이제 후판이라고 부릅니다. 후판은 뒤에 있는 판 아닙니다. 앞권이 앞에 있는 책이 아니듯이 그 두꺼울 후, 네. 그래서 후판 이거는 조선업에서 주로 사용하고요. 네. 그 판재류 같은 경우는 열연강판, 냉연강판 이렇게 있는데 네. 뭐 열연 뜨거운 거, 냉연은 차가운 거에서 반대되는 말은 아니고 네. 다 열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나눠요? 여기를 좀 깔끔하게 다듬으면 냉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깔끔하게 다듬는 게 왜 필요하냐? 네. 보기가 예쁘니까. 그렇죠. 보기가 예쁜 판재를 만드는 거는 자동차 이런 데 가전 제품 네. 뭐 이런 데 쓰는 판은 깔끔해야 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차에서 주로 쓰게 되고요. 좀 거친 판은 뭐가 있냐? 거친 쇠? 잘 생각이 안 나시죠? 네. 왜냐하면은 거친 쇠는 사람 눈 안 보이는 데 많았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은 뭐 이렇게 도로라든지 네. 아니면 건물 여기 공구리 들어가는데 옆에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굳이 깔끔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열연 제품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6mm 이상 두꺼운 후판 건설이라든지 선박 건조할 때 쓰는데 주로 조선업에서 씁니다. 네. 근데 이 후판이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업 원가의 한 20%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거 가격 올라가면 조선사 입장에서는 원가가 되게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철강사 입장에서는 전체 매출의 한 15% 정도가 후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강업 입장에서도 이거 가격 제대로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둘이 예민하겠는데요? 아, 엄청 예민하죠. 네. 엄청 예민한데 그 정도를 넘어서 누가 더 예민할까요? 왠지 사서 쓰는 사람이 예민할 것 같아요. 그렇죠. 조선업은 이 후판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네. 근데 철강업은 후판 없어도 딴 거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민감도가 다르긴 하지만 결국 누가 더 예민하냐? 없이 사는 애가 좀 더 예민하다. 없이 사는 애. 네, 네. 철강업 잘 될 때는 네. 좀 깎아줄게. 요것도 되고 조선업 입장에서도 진짜 힘들 때 네. 형님 제발 좀 깎아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아쉬운 사람이 좀 아쉽다. 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철강업의 어떤 구조를 보게 되면은 전 세계 철강이 한 네. 19억 톤 정도를 만드는데 그 중에 10억 톤을 중국이 만듭니다. 아우, 야, 절반이 넘네요. 절반 이상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철강업 얘기를 왜 하냐라고 네. 한다면은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만들기 때문에 중국이 많이
많이 만들게 되면은 네. 전 세계 철강이 공급 과잉이 되고 네. 중국의 공급을 좀 줄이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좀 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나라 사이즈에 비해서는 철강을 좀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68만 톤 그래가지고 7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나머지 국가의 철강 생산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쓰기도 많이 씁니다. 네.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은 또 중국에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에서 많이 만들기도 하지만 많이 쓰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너무 많이 만든다고 뭐라 그럴 건 없어요. 근데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쓰고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만들면 거의 안에서 대부분 쓴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 전문 용어로 똔똔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리적 분포를 봤을 때 생산에서 54%를 차지하고 네. 소비에서 50%를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차피 똔똔이다. 네. 그리고 철강제는 좀 무거워요. 네. 그러니까 무거워가지고 어딜 잘 못 갑니다. 그러겠네요. 멀리 가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강제 같은 경우는 물류비를 감안하게 되면은 중국이만 엄청 많이 생산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안 줄 것 같기도 하죠. 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중국의 경기가 안 좋으면 들 쓰면 엄청 늘어나는 꼴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럼 물류비 감안하고도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그럼 이게 중국의 철강 가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중국 내에서 아까 뭐 생산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는데 소비를 만약에 덜 하게 되면은 공급 과잉이 엄청나게 세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 네. 공급량만큼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또 비싸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중국제를 그렇게까지 많이 쓰는 편은 아닙니다만 네. 이게 위에가 중국의 열연철강 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열연철강 가격을 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재 중에 뭐 냉연강판이라든지 강관, 파이프 같은 경우도 판재를 둥글게 말아서 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열연강판 가격이 제일 기본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열연강판 가격이고 여기는 포스코 주가입니다. 포스코. 그럼 포스코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네. 중국 판재도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다가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팡 튀죠. 네. 여기는 안 튀죠. 여기가 뭐냐면 포스코가 2차 전지 소재로서 관심을 받았을 때 저거 없었으면 비슷했겠네요. 이렇게 팡 튀었죠. 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부분들이 약간은 좀 캐즘을 겪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싹 발라내고 보면 열연철강 가격 쭉 내려가고 있죠. 네. 포스코도 내려가고 있죠. 거의 똑같이 움직이구나. 네. 그러면은 포스코가 뭐 중국의 열연철강 가격하고 뭐 주가를 맞춰놨냐? 네. 그건 아닌데 사실상 중국의 열연철강 가격이 글로벌하게 통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중국의 철강 판재의 수출입니다. 이게 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다가 네. 이게 팡 날아가 버리네. 엄청나게 밀어내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중국이 경기가 안 좋게 되면은 네. 부동산 경기가 안 좋게 되면은 철강 중에 상당히 많은 비중이 건설 쪽에 들어가게 되는데 건설에서 철강을 안 쓰다 보니까 내수에서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출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거를 뭐 동남아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렇게 막 수출을 하는데 여기서 밀어내기를 하게 됐을 때 버텨낼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철강업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잖아요. 네. 뭐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고 그렇게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 뭐 대부분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안 좋아요. 철강 제품 같은 경우도 자동차, 뭐 건설,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으면은 그냥 뭐 비슷하게 안 좋지. 뭐 건설은 막 되게 좋은데 자동차가 안 팔려. 자동차 되게 좋은데 건설이 안 팔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조선은 좀 달라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글로벌하게 물동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네. 조선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었죠.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이게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데 네. 요건 코로나 때입니다. 네. 코로나 끝나고서 좀 괜찮아졌다 싶었는데 운임 지수가 이렇게 막 올라가요.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수에즈운하 막혀가지고 네. 희망봉 쪽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문제가 해운사 입장에서는 네. 비용이 많이 드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수에즈운하 들어가는데 되게 비싸요. 통행료 엄청 비싸다면서요. 한 바퀴 돌아가나 네. 빨리 통행을 하나 통행료를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비싼데 네. 문제는 이제 이거를 돌아가게 되면은 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뭐 차가 돌아다니더라도 네. 뭐 버스가 똑같이 돌아다니는데 대수는 똑같은데 천천히 돌아다녀. 네. 그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차가 많아져야죠. 차가 많아져야 네.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운임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운임이 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해운사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겠죠. 네. 그래갖고 주문을 막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조선가는 올라가요.
신주소가는 쫙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네요. 여기다가 이제 녹색 전환 네. 하게 되면은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겠다. 있던 배를 버리고 친환경 배를 쓰진 않아요. 네. 근데 이왕 살 거면 친환경 배를 살라 그러면은 엔진을 2개를 씁니다. 네. 여기서 뭐 디젤 엔진과 LNG를 같이 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원가가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죠. 네. 그러면서 어차피 해운사는 돈은 많아요. 운임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새 차 바꿀 때 우리 하이브리드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게 있고 또 돌아다니는 애들도 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 속도 시속 60km 있죠. 네. 그럼 그걸 왜 경제 속도라고 하냐? 네. 연비가 좋죠. 그쵸. 연비가 좋다라는 거는 탄소 배출이 적다. 배도 그렇습니다. 천천히 다니면 탄소 배출이 적어요. 대신 천천히 다니면 누가 답답할까요? 고객이 야 언제 와? 언제 와? 네. 우리 탄소 배출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운임이 올라가고. 음. 그래가지고 딴 데는 다 좋은데 네. 심지어 글로벌 물동량도 별로 안 좋아요. 네. 전 세계 경제 성장률도 별로 안 높아요. 근데 해운사는 돈을 벌었고 배주문을 많이 넣고 조선사는 요새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후파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철강업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자동차 강제, 가전제품, 건설, 관광 이거 다 안 좋은데 네. 유독 후판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후판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1년에 2번 조선사와 철강사는 후판 가격 협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보통 한 4, 5월쯤에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가 휴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뭐 8, 9월쯤 시작해갖고 10월 전에 끝내고 보통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후판 상반기 가격의 협상이 하반기 넘어서서 한 7월쯤 마무리가 됐어요. 상반기 가격 협상이 넘어섰어요? 예, 이미 공급은 다 됐는데 네. 가격 협상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가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후판 가격이 한 90만 원 중반대 정도 하던 거를 조금 낮춰서 후판을 톤당 90만 원 초반에 합의를 했다라는 네. 겁니다. 경기가 좋아가지고 철강이 수요가 좋고 조선도 수요가 좋아요. 네. 그러면 후판 가격은 올라가겠죠. 올라가죠. 조선도 안 좋고 철강도 안 좋아요. 그럼 후판 산다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후판 가격은 내려가겠죠. 네. 철강 가격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철강 가격은 내려가는데 조선은 좋아요. 네. 그럼 후판 가격은 올라가야 될까요? 내려가야 될까요? 애매하네요. 와. 골치 아픈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후판 가격 관련한 합의점을 찾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사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 지금 철강사들이 좀 후판을 비싸게 파는데 사실 뭐 지금 중국 철강사들 많이 힘든 거 알지? 네. 중국 후판 싸다 얘들아. 걔네 지금 밀어내기 한다. 네. 그래가지고 현대중공업이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은 중국산 후판 비중을 20%에서 25%로 올리겠다. 이 얘기인 즉슨 네. 후판값 깎여라. 깎아라. 너. 깎아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치열하게 느껴지죠. 그러네요. 근데 치열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조선사하고 철강사는 친해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몇 년간 같이 일했습니까? 사실은 철강이 오히려 갑일 수도 있어요. 좋은 철강제를 만들어줘야 네. 조선사들이 그거를 사서 좀 좋은 배를 만들고 그러면서 협력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포항제철 공장이 다 만들어지기 전에 종합제철소가 완공되기 전에 후판 공장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네. 그 후판이 너무나 필요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철강업 입장에서도 2000년대부터 조선업이 세계 1위 도약을 하고 네. 후판도 2010년에 일본을 뛰어넘어 세계 최고로 가는데 네. 그게 조선사와 철강사의 어떤 끈끈한 관계 그리고 조선사들이 네. 지금은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네. 이제 좀 큰 소리 치는 거지. 이제 좀 어깨 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네. 원자재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때 이후에 조선사들이 엄청나게 힘든 거의 고난의 행군을 10년 이상 했잖아요. 네. 금융위기 전후 조선용 후판 가격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네. 변동성이 되게 큰 데가 있고 변동성이 별로 없는 데가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게 쫙 올라갔다가 저 회색 뭡니까? 떨어지는 일본산. 일본산. 일본. 에이. 변동성을 보면은 네. 중국산도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오죠. 야 조선사 니들 힘들다며 네. 우리는 좀 괜찮어. 그러면 내가 굳이 너한테 이렇게 싸게 줘야 될 이유가 있니? 그렇죠. 저희가 힘들어서 그런데요. 뭐 지금 성과도 얼마 안 나오고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에서 후판 가격까지 올리면 저희 적잖아요. 그리고 그럼 뭐 딴 데 알아보든가. 네.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포스코 하늘색. 거의 변동 없는. 안정적. 몇 년입니까? 이게 거의 2008년 시즌, 9년 네. 시즌 넘어갈 때 가격 잘 안 올리고 이렇게 쫙 그랬네요. 그렇게 좀
지켜주는 아. 의리로 지켜주면서 야, 이 정도가 되게 되면은 뭐 야, 니네도 힘드니까 우리가 좀 싸게 해줄게. 네. 그러면서 좀 버텨줬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철강사들 같은 경우도 저가 후판까지 만들어 가지고 조선사들이 국내 매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력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철강의 조달 비율이 90%까지 증가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같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뭐 이게 좀 그 힘들 때 우리 네. 철강사들도 후판 팔기 좀 힘들고 뭐 그럴 때도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일본 같은 경우는 네. 한국 조선사로 수출이 들면서 4개의 후판 공장 중에 2개를 폐쇄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둘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10년 넘는 불황을 겪을 때 조선업 구조조정할 때 조선사를 위해서 후판 가격을 많이 양보를 해줬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친하면 지금도 그냥 그렇게 친하게 또 협력하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많이 싸요. 아, 많이 싸요? 네, 중국의 후판 가격 공세가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5월까지 중국산 후판 수입량이 15만 3천 톤에서 전월보다 33%가 네. 전월 대비. 전월보다 33%요? 예, 국내 후판 가격의 유통가가 97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중국 수입 물량은 80만 원 후반대. 아. 그러니까 이게 한 10,000원 차이 나면은 전체로 봤을 때 5억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네. 10만 원 차이 나면은 50억에서 최대 100억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입장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선사들도 뭐 저희가 경기가 좋긴 좋은데 네. 뭐 인건비도 좀 많이 올라갔고요. 신조선가 올라간 거는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엔진 2개 달아야 되고요. 네. 전반적으로 원전세 가격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오른 거지 뭐 저희가 남는 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네.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반덤핑 제소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덤핑이다 이거는. 네, 이건 덤핑이다. 네. 중국에서 덤핑을 치고 있는 거다. 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고민들은 많아요. 이게 또 중국이 껴있으면 여러모로 골치 아픈데 네. 여기서 그 반덤핑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를 하려 그러면은 제품의 국내 생산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가 걸어야 돼요. 네. 근데 현대제철이 25% 이상을 차지하지 않죠. 그렇죠. 그럼 누가 같이 움직여야 되나요? 포스코가. 포스코가 움직여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생산자 중에 50% 이상의 찬성이 있어도 됩니다. 네. 그럼 또 누가 움직여야 되죠? 포스코가 움직여야 되죠. 근데 포스코하고 동국제강은 아직까지는 좀 눈치를 보고 있어요. 중국 상대로 이거 걸었다가 네. 여러모로 좀 골치 아플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좀 있는 게 있고. 본인들도 중국에 판매를 하고 있죠. 네, 판매를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오는 것도 있고. 사오는 것도 있고. 네, 그런 게 있었고요. 아.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이제 눈치가 또 보이는 게 이 후판 쪽이나 아니면 열연강판도 중국산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산도 많이 늘어났어요. 일본산도 일본산이요? 지금 역사적 엔저. 그렇죠. 싸니까. 그래고 막 싸게 들어오고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철강사 입장에서는 반덤핑을 걸어서라도 좀 가격을 좀 지탱을 하고 싶은데 네. 사서 쓰는 업체들 네.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강관 업체들. 네. 강관 업체들은 이제 열연철강이나 이런 거 사서 그렇죠. 강관으로 만들잖아요. 네. 싸면 좋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업체들이 현대제철 입장에서도 고객사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들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고품질의 후판은 이제 고품질의 선박 과 함께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많이 높여줬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철강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철강 기업이 교섭력이 더 높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수출 규모가 워낙 조선사들이 크다 보니까 네. 만성적인 철강 부족이었고 철강사들이 그동안 조선사들을 많이 배려를 해준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중국산 후판의 공세가 경기 변동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네.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구조적인 변화라고 그런다면은 우리는 지금 예정을 생각해서 그냥 깎아주고 그런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겠네요. 차라리 후판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든가 아니면 구조조정을 하던가 그래야 되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이게 좀 일시적인 거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경기 변동에 따른 거다 그러면은 조선사와 철강사가 좀 더 협력을 해서 요정을 잘 이겨내고 거기서 경쟁력을 가져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철강사들도 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후판이 조선 쪽에서 조금 비싸갖고 중국산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그 풍력 타워라든지 뭐 이런 설비들 만드는 쪽으로 좀 영역을 좀 넓히고 있기는 한데 워낙 조선사에서 쓰는 후판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내일의 동료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그 협상이 이제 휴가 갔다 오면 또 치열하게 벌어질 겁니다. 저는 일시적에 베팅하겠습니다. 일시적이라 그러면 잠깐 중국과 썼다가 잠깐 썼다가 다시 이제 한국 철강제로 돌아오겠다. 네. 그런 어쨌든 사실 이게 조선과 철강 사이에선 1년에 2번 있는 네. 빅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그리고 1년에 2번 있는 빅 이벤트라고 하지만 거의 1년 내내 협상하는.
이 일하시는 분들은 뭐 1년 내내 딴 걸 못 하시겠네요, 그냥. 그렇죠. 맨날 싸우기도 하고 협력도 하고 서로 봐주기도 하고 네. 못 살게 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중국의 이 공세가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의 협력 관계조차 깨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압권이었습니다.